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오늘 또 박찬욱 감독, 탕웨이, 박해일 주연의 헤어질 결심,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씬 33, 신문실, 밤. 귀를 쫑긋 세우고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설애. 스마트폰으로 상호를 검색한다. 혜준, 미지에게 말하는 소리. 보은처에 건국, 훈장, 애국장 받은 개봉석 씨 좀 알아봐줘. 액정에 오빠 PC방 지도가 뜬다. 씬 34, 설애 차 안 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밤거리를 운전하는 설애. 미지, 소리, 개봉석, 충북, 단양사. 35, 오빠 PC방 앞 밤. 혜준과 수환이 건물 입구를 지킨다. 권총을 꺼내 탄환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수환을 빤히 보는 혜준. 수환, 안 써도 이럴 때 안심은 돼요. 혜준, 말없이 2층을 올리다 본다. 수환, 괜히 팀장님이 저를 한심하게 여기는 것 같은 기분을 안고 계단을 오른다. 혜준, 스마트워치에 녹음을 한다. 혜준, 오수환 경사가 PC방으로 올라가고 장혜준은 입구 봉쇄.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2층 PC방에서 우당탕탕 몸싸움 소리. 혜준 급히 올라가려다 날듯이 뛰어내려오는 이지구와 부딪힌다. 한 손에만 수갑을 찬 채 달아나는 지구. 바로 일어나 쫓아나가는 혜준. 미지, 소리. 30년대 중반 남만주 일대에서 활발하게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조선 해방군의 제3중대장으로서 씬 36, 거리, 밤. 오빠 PC방 앞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하는 설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목하는 방향을 보니 이지구를 쫓는 혜준. 곧이어 건물에서 나온 수환도 달려간다. 빨간불에 서서 멍하니 질주하는 혜준을 보는 설애. 미지, 소리. 34년부터 6년까지 2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남만주의 살쾡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36년 6월 8일 씬 37, 골목, 밤. 미지, 소리. 중국 연변의 나자구에서 조선 회령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을 기습했을 때 연대장 하락겐고의 목을 물어뜯어 처단한 일이 전설로 남았다. 영원처럼 높게 느껴지는 계단. 추격의 중간에 수환은 지쳐 떨어져 나간다. 다 올라간 지구가 탈진해 엎어지고 곧이어 따라온 혜준이 허파가 터질 듯 숨을 몰아쉬면서 노려본다. 칼을 꺼내는 지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휘둘러 댄다. 혜준을 찾던 설애의 차가 골목 끝에 나타난다. 눈을 반짝이며 혜준을 보는 설애. 숨을 고르면서 주머니에서 손바닥에 철사를 댄 정육적 장갑을 꺼내는 혜준. 왼손에 끼면서 성큼성큼 다가온다. 마구잡이로 춤을 추는 지구의 칼날을 왼손으로 척 잡더니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다. 코피가 터진다. 쓰러진 지구 몸에 올라타는 혜준. 제 손에 피가 나도 쉬지 않고 때린다. 침착하고 끈질기다. 상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결국 칼을 놓는 지구. 수갑을 채우고서야 긴장을 푸는 혜준. 골목 끝에 선 차를 발견한다. 운전석에 앉은 설애를 보지만 놀랄 기운도 없다. 씬 38, 신문실, 경찰서, 밤. 엉망이 된 얼굴에 간신히 드레싱하고 앉은 지구. 겁먹었다. 마주 앉아 빤히 보던 수환. 전기 안마기로 지구의 목을대를 두른다. 수환. 자살 충동이 있지? 지구. 안마기 진동 때문에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닌데요? 수환. 경찰한테 칼부림하는 게 자살 행위 아니면 뭔데? 벌떡 일어서 의자와 테이블을 거칠게 쳐버리는 수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진다. 테이블이 없어지자 벌거벗겨진 기분이 드는 지구. 가랑이를 오므린다.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왼손에 커피잔을 든 혜준. 들어와 상황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린다. 수환. 얼른 테이블을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다. 커피를 내려놓는 혜준. 수환이 얼른 가져다 놓은 의자에 앉는 혜준. 지구에게 커피를 찬찬히 밀어준다. 지구. 긴장. 혜준이 턱짓으로 하자 소리를 줍다 말고 나가는 수환. 혜준이 지그시 보는 가운데 지구. 커피를 꿀꺽. 혜준. 너 아니지? 놀라는 지구. 싸워보니까 넌 사람 못 죽이겠더라.
범이 산호가 주겠지? 돈은 둘이 나눠갖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지구. 서서히 얼굴이 달아오른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중에 산호의 사진을 발견하고 유심히 본다. 지구. 산호 못 잡아요. 아저씨들은. 해준. 왜? 씬 39. 설의 아파트. 밤. 식탁 의자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설의. 혜준이 지구를 무차별 구타하던 순간을 떠올린다. 지구. 소리. 소녀는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잡혀서 감옥을 가느니 경찰 몇 죽이고 자살할 거요? 걔 자살 충동이 있어요. 씬 40. 흡연실. 밤. 수완 담배를 뻑뻑 피운다. 실내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였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혜준. 의경 하나가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더니 불편한지 서둘러 담배를 끄고 나간다. 수완. 담배 피우는 꼴도 보기 싫고 화도 나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하는 혜준. 혜준. 나하고 일하려면 가혹행위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수완. 혜준 손을 가리키며. 경찰이 다쳤잖아요. 경찰이. 혜준. 내가 때리다 다친 거라고 했잖아. 춤차고 다니면 뭐하냐. 숨차서 뛰지도 못하는데. 씩씩거리며 담배를 한 개 위에 더 불을 붙여서 두 개를 뻑뻑 빨아대는 수완. 그리고 용의자가 말하게 해야지. 왜 네가 말을 다 하냐? 수완. 용의자 말을 너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린가 보는 혜준. 송설에만 해도 벌써 피의자를 전환해서 혜준. 말을 끊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사진들을 보여준다. 일하는 경찰 미지가 CCTV 찾아왔어. 송설애가 할머니 아파트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미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수완에게.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전화에 대고 미지에게. 미지야, 네가 그 홍산호 여자 맞다 그랬지? 명단 뽑아. 사귄 기간하고 특기사항, 현 주소 다 추적해서 붙이고. 수완. 혜준이 전화 끊기만 기다렸다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왜 그런 영감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까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혜준.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라서 피의자가 돼야 돼? 수완. 예쁜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한숨을 쉬며 혜준. 역차별이라고요. 여자 아니고 외국인 아니고 그냥 남자 한국인이었으면 팀장님 가서 밤새 잠복하자고 하셨을걸요? 집에는 곧바로 가는지 누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본다고. 잠복이 취미잖아요. 예? 잔소리하고. 수완을 노려보는 혜준. 씬 41. 설의 아파트. 밤. 식탁 위. 숟가락이 꽂힌 아이스크림통. 식탁에서 거실 소파로 가는 동선을 따라 낮에 입었던 옷이 하나씩 벗어져 있다. TV 화면, 사극, 흰꽃, 석양빛에 물든 강변. 류 선생을 품에 안겨 죽어가면서도 기백이 당당한 무녀. 반면 유 선생은 눈물이 줄줄. 무녀. 죽음은 복귀가 아닙니다, 선생님. 죽음은 용맹한 행동입니다. 유 선생. 아니다, 소아야. 아니야. 진정 용맹한 행동은 사랑이야. 소파에 누워 눈을 감은 설의 얼굴에 번쩍이는 TV 불빛. 잠든 것 같았던 설의. 조용히 중얼거리며 대사를 따라한다. 유 선생, 설의. 사랑은 그 외 다른 모든 것의 포기이니라. 거실 창 너머 보이는 아파트 맞은편 등 동, 옥상으로 주민, 쌍안경으로 이쪽을 보는 혜준. 씬 42. 옥상, 설의 아파트 단지 밤. 설의 집을 보면서 스마트워치에 녹음하는 혜준. 혜준. 02시 30분.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옷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놓고 TV를 켜놓은 채로 불편하게 잔. 씬 43. 설의 아파트 앞 새벽. 출근하려고 건물을 나서는 설의. 길고양이 밥그릇에 사료를 채워주다가 주차장에 세워진 혜준의 차를 발견한다. 몸을 낮춰 조심스럽게 차에 다가가는 설의. 곤히 잠든 혜준을 몰래 들여다본다.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 플래시가 터지자 깨는 혜준. 설의를 보고 화들짝 놀란다. 손바닥을 척 들어보이는 설의. 설의. 굿모닝. 갈 길 간다. 씬 44. 사무실. 경찰서 낮. 수완. 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러세요? 사람 당황스럽게 쓰리. 혜준. 모처럼 잘 자서 그래. 잘 자서. 개먼쩍어 하며 제자리로 가는 혜준. 씬 45. 옥상. 설의 아파트 단지 밤. 의자에 앉는 혜준. 망원 렌즈 달린 카메라도 준비되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하자 받는다. 작은 목소리로. 혜준. 여보. 정한. 소리. 퇴근 중? 혜준. 응? 당신은 야간 중? 정한.
응, 조심해서 가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자야 돼. 혜준. 냉장고에서 잡채 꺼내서 데펴 먹어. 전화 끊는 혜준. 카메라를 든다. 여자 비명이 들리자 놀라 밖을 들여다본다. 씬 46. 설의 아파트 앞 밤. 고양이 밥그릇과 그 옆에 놓인 까마귀 시체를 들여다보는 혜준. 씬 7에 등장했던 아줌마 1이 푸념을 늘어놓는다. 아줌마 1. 자꾸 먹이를 주니까 자꾸 뭘 잡아다 놓잖아. 혜준을 빤히 보면 누가 치워 이걸? 내일인가? 당황한 혜준을 두고 가버리는 아줌마. 까마귀 죽음에 가만히 손을 대보는 혜준. 차 소리. 설의차가 단지에 들어서고 있다. 재빨리 숨는다. 밥그릇 확인하려고 차를 세우는 설의. 까마귀를 보고 한숨을 쉰다. 씬 47. 어린이 놀이터 설의 아파트 단지 밤. 놀이터 모래밭에 쪼그리고 앉은 설의. 녹색 플라스틱 양동이로 구덩이를 판다. 자동차 뒤에 숨어 지켜보는 혜준. 꽤 깊이 판 구덩이에 까마귀를 조심스레 넣고 다시 양동이로 모래를 밀어 메운다. 고양이가 나타나 설의 다리에 몸을 비빈다. 설의가 중국어로 무어라 말하자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혜준. 까마귀 있던 자리에 떨어진 깃털 하나를 본다. 녹음이 제대로 안 될까봐 전화 듣는 손을 살짝 내민다. 몸을 가려주는 자동차 옆으로 슬금슬금 팔만 뻗어나온다. 붐 마이크처럼. 씬 48. 옥상 설의 아파트 단지 밤. 돌아오는 혜준. 까마귀 깃털을 만지작거리면서 스마트폰의 통역기 앱을 돌려 아까 녹음한 설의 말을 해석한다. 남자 성우 소리. 당신이 먹으려고 살상하는 건 내가 뭐라고 못하죠. 근데 말이야. 내가 밥 주니까 고맙다고 선물하는 거라면 그럼 됐어. 진짜로. 나에게 선물이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왼쪽 가슴에 손 넣는 혜준. 심장이 찌르르. 씬 49. 설의 아파트 밤. 거실 스탠드만 켜놓은 어두운 실내. 소파에 앉은 설의. 혜준의 카메라 시점. 커피 테이블에 숟가락 꽂힌 아이스크림통. 혜준. 소리. 저녁은 또 아이스크림. 방문객을 기다린 것 같지는 않다. 그녀가 범인이라면 단독범. 그것도 식사라고. 식후 흡연은 안 됩니다. 담배를 피워물고 일어나는 설의. 방에 들어가면서 시야에서 사라진다. 커튼 드리워진 침실에 불이 켜지더니 이내 꺼진다. 빨간 보자기에 싼 항아리를 들고 나오는 설의. 커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앉는다. 팔짱을 끼고 무릎을 앉는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는다. 자신을 진정시키듯 앞뒤로 몸을 흔든다. 손가락 사이에 낀 담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상상 속에서 설의 곁에 와 앉는 혜준. 혜준. 오는구나. 마침내. 설의 규칙적인 몸 움직임이 혜준의 잠을 부른다. 팔 아래로 드러난 설의 얼굴을 우리만 본다. 반짝이는 눈, 은밀한 미소. 씬 50. 강력팀 사무실, 경찰서. 나. 활기차게 들어서는 혜준. 또 잘 잔 모양이다. 손바닥을 들고 굿모닝을 하려는데 미지가 눈치를 준다. 혜준. 유리방 너머로 자기 방에 앉은 서장을 보고 당황한다. 책상에 발을 올리고 서류를 읽다가 혜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드는 서장. 구소산 변사 사건. 이걸 아직도 붙잡고 있어? 빨리빨리 종결시키고 큰 건으로 치고 나가란 말이야. 질곡동 사건 같은 거. 에이스는 에이스를 필요로 하는 일만 해야지. 미사일로 파리 잡으면 돼 안 돼? 대답도 안 듣고 가버린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서장 구두 굽이 닿았던 책상의 한 부분을 닦는 혜준. 씬 51. 회의실 저녁. 미지와 마주 앉아 밥 먹는 혜준. 생각에 잠겨 깨작깨작. 두 사람 전화기가 동시에 진동한다. 한 번 더. 역시 동시에. 미지. 무슨 긴급 재난 문자냐고. 혜준의 전화기를 넘기다보며 자신이 받은 문자와 비교한다. 똑같이 중국어로 된 공문서다. 중국말 아세요? 고개를 젓는 혜준. 인상을 쓰면서 들여다보는 두 사람. 곧이어 수환이 씩씩거리며 달려와 미지 옆에 앉는다. 각자의 전화기를 동시에 들어보이며 이거 뭐냐고 묻는 시선을 보내는 혜준과 미지. 수환. 구소산 사건 종결한다면서요? 혜준. 이 중국 문서 뭐냐? 사서삼경이냐? 수환. 수사 안 끝났잖아요. 혜준.
타살로 의심할 정황이 없는데 난 이제 질곡동 범이 살인범 잡고 싶은데 뭐냐고 이거. 수완. 송설해. 조선족 아니고 그냥 한족 중국인이고요. 살인 용의자입니다. 중국 돌아가면 최소 무기징역이에요. 찡그리는 해준. 자신의 전화기로 켜는 수완. 셋이 각자의 전화기로 같은 파일을 본다. 제 전화기로 시범을 하면 수완. 넘기면 번역기 돌린 거 나와요. 간병인 소개서. 거기 조선족 간병인들 사이에서 송설에 관련 소문이 많더라고요. 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줘. 반응을 기대하며 뜸을 들이는 수완. 그러나 해준. 너 홍산호 여친 몇 명 만났어? 4명 남았지? 이틀 안에 다 만나고 보고서 올려.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헉 입을 벌리는 수완. 분위기가 쌓이자 슬그머니 제신의 음식을 들고 먼저 일어나는 미지. 씬 52. 테라스 서재. 정한 집. 밤. 파도 소리가 들리지만 안개 탓에 바다는 안 보인다. 그래도 바다를 향해 난간에 기대선 해준. 휴대전화로 중국 공문서를 들여다본다. 한숨만 난다. 파자마 하의, 벗은 상체에 롱패딩을 걸쳤다. 실내로 들어간다. 서재 문틈으로 책상 앞에 앉아 일하는 정한이 보인다. 남편 파자마 상의 아랫도리는 벗었다. 해준. 그새 또 일이야? 방에 들어가 뜬모를 기어와 숫자로 가득한 컴퓨터 화면을 넘기다 보면 이 세상에 이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정한. 후쿠시마 이후로는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 보안경을 벗으면. 추운데 밖에서 뭐 했어? 해준. 안개 낀 바다가 좋다는 생각. 양팔을 뻗고 궁둥이를 실룩이며 어설픈 춤 흉내. 부산 가도 바다, 이포 와도 바다. 나는야 바다의 사나이. 정한. 바다 사나이 좋아하시네. 을지로가 고향인 주제에. 해준. 담배 피고 싶다. 정한. 양손으로 남편 얼굴을 붙잡고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며 지금이야. 더 늦기 전에 그 음탕한 생각을 잘라내야 돼. 전화하며 거실로 나간다. 도라지 말랭이 구해올게. 당신 그거 씹으면서 끊었잖아. 통화 상대에게. 이주임? 혹시 도라지 말랭이 있어? 우리 남편이. 멀어진다. 해준. 전화권에 수완에게서 받은 중국어 문서들을 설에게 보낸다.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리다 한마디 메시지를 추가하는 해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하더니 물음표를 마침표로 바꾼 다음 전송한다. 읽고 설의 문자 메시지 도착. 내 집에 와요. 해준. 짜증나서. 해준. 아 정말. 말은 그래도 설레는 표정이 섞였다. 거실에서 청바지에 다리 끼우는 정한. 고개 들이밀고. 정한. 이주임네 좀 갔다 올게. 해준.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아. 질곡동 사건 때문에. 아 짜증나네. 씬 53. 해준 차 안. 원자력 발전소 인근 해안. 도로 밤. 운전하는 해준. 화가 났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해서 안개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없어서. 글러브 박스에서 전기면도기를 꺼내는 해준. 턱을 민다. 정훈이 노래 안개가 흐르기 시작한다. 속도를 높이는 해준. 안 보이던 앞차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바람에 급 감속. 차선을 옮겨 추월. 또 앞차 바로 뒤에서 급 감속. 방파제에 부딪히는 거친 파도. 안개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불빛을 발하는 원자력 발전소. 발전기의 묵직하고 불길한 저음이 노래를 삼킨다. 씬 54. 설의 아파트. 밤.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실내. 설의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는 해준. 얼굴에 억눌린 분노가 서렸다. 해준. 왜 경찰을 집으로 오라 마라 합니까? 설의. 어차피 자주 오시지 않습니까? 뜨끔하는 해준.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섰다. 맞은편에 앉는 설의. 식탁에 놓인 찻잔에 차를 따른다. 건너 아는 스님이 한입 따신 차입니다. 해준. 앉으라는 추대로 해석하고 앉으면. 제가 건너 들은 소문에 대해 얘기해보죠. 어머니를 죽이셨다고요? 씬 55. 입원실, 병원, 중국, 밤, 회상. 6인실 환자들의 신음, 기침소리, 윙윙거리는 기계음, 창가자리에 누운 설의 엄마. 듬성듬성 난 머리에 얼굴 반이 마비되어 입가에 침이 흐른다. 그 옆 간이 침대에 앉은 설의.
간호사 복 위에 사복을 껴입었다. 두꺼운 책을 엄마에게 읽어준다. 설에 중국어로. 다시 남쪽으로 300리를 가면 호미산이라는 곳인데 이 산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땐 걸어다니다가 사람이 알아채면 그대로 주저앉아 평범한 산이 된다. 설의 손에 들린 책 몇십 년 묵은 낡은 종이에 붓으로 직접 쓴 제목 산의 경, 그 아래로 개봉석 인서트 같은 책을 혜준에게 건네주는 설혜의 손. 설혜 외할아버지가 중국에 산의 경을 필사했는데 뒷부분은 자기가 막 지어냈어요. 힘들게 한마디 말하는 설혜 엄마. 설혜 엄마 중국어로. 어차피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이어서 쓴 책에 한 명쯤 더 붙인들 뭐가 대수나고 하셨어. 호미산은 한국의 네 외할아버지 고향의 산인데 그분 거야. 거기 가. 네 산에 나부터 죽이고. 설에 쓴웃음을 지으며 중국어로. 엄마, 난 엄마를 전문적으로 돌보려고 간호사가 됐는데 엄마는 간호사니까 전문적으로 죽여달라고 하네. 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의미하는 설에 다른 환자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소곤소곤 목소리를 낮춰 다시 읽는다. 설에 중국어로. 이 산은 너무 조용해서 나무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이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면 사라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설에 마침내 결심을 한 건 엄마가 죽으려고 주사바늘을 삼켰을 때 그래서 원하던 방식으로 보내드렸어요. 펜타닐 4알이면 돼요. 나도 4알 더 챙겼어요. 씬 56 설의 아파트 밤. 설의 그거면 사라져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끄덕이는 혜준. 개봉석 필사본 산의 경을 펼쳐본다. 멋들어진 국한문 혼용체 새로 쓰기 녹색 표지의 공책들도 펼치자 설혜가 한글로만 정성껏 눌러쓴 가로쓰기 문장들이 나온다. 설혜 이걸로 한국말 공부 시작했어요. 나도 막 치우내고 해준다. 싱긋 웃는 설혜를 보면서 심장이 또 또르르 하지만 어디 뒀어요? 펜타닐. 설혜가 가리키는 커피 테이블 위 빨간 보자기에 싼 항아리가 보인다. 설혜가 소파로 가는 동안 두리번거리며 집안 냄새를 맡는 혜준. 은반장 한 구석에 세워둔 까발란 위스키 병을 본다. 화병에 꽃 대신 꽂힌 까치와 까마귀 깃털 서너 개도 설에 쿠션을 들치더니 종이뭉치를 꺼내온다. 하나같이 빨간 편지 봉투들. 열어보면 또 모조리 빨간 편지지. 흰 종이에 프린트한 문장들을 한 줄 한 줄 오려 붙였다. 설에 기도수 씨 자살이에요. 재빨리 읽는 혜준. 기도수가 뇌물을 받고 부적격자들의 귀화를 도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 이 사실이 알려지면 면접관으로서의 자격과 연금을 잃고 무엇보다 25년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도 잃으리라는 협박. 혜준. 송설의 씨는 얼마를 냈습니까? 산 좋아하는 기도수 씨한테 외할아버지 산을 준다고 했나요? 그나마도 산 소유권 재판에서 졌다면서요. 상속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에 저는 당신들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 자격이 있어요. 혜준. 그 자랑스러운 외할아버지도 설혜 씨하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잖아요. 설혜 내 엄마의. 흥분해서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설혜. 통역기 앱을 켜더니 중국어로 빠르게 말한다. 스마트폰을 혜준 쪽으로 돌려주자. 남자 성. 내 어머니의 친부모도 항일운동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일본군에 의해 돌아가시자 개봉석 씨가 내 어머니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그런 사실이 핏줄보다 중요한 거 아니야? 혜준. 좋아요.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좀 머뭇거리다가 서둘러 아무 말이나. 기도수 씨는 사람 얼굴을 쏘아보면서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일을 20년 넘게 했죠. 무표정하게. 친구도 하나 없었고. 왜 그런 남자를. 말을 맺을 틈도 안 주고 설혜가 또 전화하게 되고 중국어를 시작하자 기다리는 혜준. 설혜 앱을 구동한다. 나의 남편은 한여름 배의 생선 창고에 갇힌 채 열흘 동안 떠들었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해골 같은 얼굴에 똥이 묻고 미친 사람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도 맡았고 내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나를 믿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밤에 누구의 집을 들여다보는지 당신의 아내는 아나요? 당신 다른 사람을 땅바닥에 눌러서 주먹으로 14번 때리는 그 모습 당신의 아내는 봤나요? 대답 못하는 혜준. 두 눈은 깊이 동요되어 있다. 코트를 입은 채 땀을 흘린다.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 오늘은 헤어질 결심 그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